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은 50대 중반의 여성 김미숙 씨였죠. 그녀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 왜 이렇게 살아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약속 한 번 어긴 적 없고 남의 돈에 손댄 적도 없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남들보다 항상 늦게 받고 적게 받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상담사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고 정제 사주가 보내는 전형적인 신호였거든요. 사주 명리학에서 정제란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뜻합니다. 월급, 정규직 수입, 땀 흘려 번 돈을 말하며 반대편에 있는 편제는 투자 수익, 사업 소득, 한 방에 터지는 대박 등의 수입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빠르게 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늘 손해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담사는 사주를 펼쳐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물건을 욕심낸 적 있으세요? 편법을 써본 적은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데도 이득을 위해 선택한 순간이 있었나요? 김미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죠. 바로 그 순간 상담사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설화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김미숙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웬 동화? 하지만 상담사는 진지했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김 여사님의 사주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이야기예요. 깊은 산속 연못가에 앉아 울고 있는 나무꾼. 도끼 하나를 물에 빠뜨렸을 뿐인데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금도끼를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제 사주는 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잃어도 욕심내지 않고 손해를 봐도 질서를 먼저 생각하죠. 자기 것 아닌 걸 가지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사주에서 정제를 가진 사람은 일간과 음양이 다른 오행을 극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제 가능한 재물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시스템. 그래서 정제 사주는 도박을 안 합니다. 주식도 조심스러워하고 대출도 최소화하려 하죠. 왜냐하면 자기 통제를 벗어난 돈은 재물이 아니라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반짝이는 금도끼. 이게 내 도끼냐?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엔 은도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또 고개를 저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말합니다. 착하네. 정직하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릅니다. 상담사는 김미숙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무꾼이 금도끼를 거절한 건 착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몫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정제는 크게 벌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만 갑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순간 정제의 기운이 깨지거든요.
사주에서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재성이 투출되어 있거나 재고관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큰 변동을 싫어하죠. 그래서 정제 사주는 이직도 적고 사업도 잘 안 하고 투자도 보수적입니다. 주변에서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게 바로 이 사주의 생존 전략이에요. 김미숙 씨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20대의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 벌 때 그녀는 적금을 들었죠. 30대의 지인들이 대출 레버리지로 아파트를 샀을 때 그녀는 전세로 버텼습니다. 40대의 동료들이 창업한다고 퇴사할 때 그녀는 정규직을 지켰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너무 보수적이래요. 기회를 안 잡는데요. 용기가 없대요. 김미숙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성향이 아니라 사주입니다. 김 여사님은 틀린 게 아니에요. 정제가 강한 사주는 편재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편재는 통제 불가능한 재물, 즉 운에 의존하는 돈이거든요. 정제 사주에게 편재 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내 돈이 맞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그래서 정제 사주는 로또 당첨되어도 불안해하고 횡재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김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제는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재물입니다. 편재처럼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대신 크게 잃지 않고 무너질 일도 없고 말년에 남는 거죠. 사주에서 정제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보통 중년 이후입니다. 20대, 30대에는 비거분이나 식상운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젊을 때는 벌이가 적고 경쟁에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40대 후반부터 정제 대운이 들어오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이 복리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이 결국 금도끼까지 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아니죠. 자기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도덕 교과서로 읽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말합니다.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라고요. 정제 사주는 남의 것을 탐내는 순간 자기 운이 깨집니다. 재성이 상관이나 편인에게 극을 당하기 시작하죠. 상담사는 사주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 여사님 사주에는 식신이 정제를 생하고 있어요. 이건 안정적인 재물 생성 구조. 전문 용어로 식신생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편재를 욕심내면 어떻게 될까요? 식신이 혼란스러워져요. 생해야 할 대상이 둘이 되니까요. 결국 둘 다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김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 안 부린 게 운을 지킨 거였군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까지 손해본 게 아닙니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직 받을 차례가 안 왔던 거예요. 이 말에 김미숙 씨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정제는 먼저 지키고 나중에 받는 사주입니다. 20대, 30대에는 친구들이 더 빠르게 보입니다. 편제 사주들은 한 번에 몇천 벌고 사업으로 대박치고 SNS에 성공 인증샷을 올리죠. 그때 정제 사주는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풍경이 바뀝니다. 편제로 크게 벌었던 사람들은 크게 잃기도 하거든요. 반면 정제는 조용히 남아 있어요. 김 여사님은 지금부터 받기 시작할 겁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대운을 보니 정제 대운이 이제 막 들어왔어요. 앞으로 15년 김 여사님 흘린 땀의 이자가 붙어서 돌아올 겁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아이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40대, 50대, 60대가 지나고 나서야 몸으로 이해되는 사주 설명서죠. 정직이 미덕이라서가 아니라 정직이 운을 붙잡는 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이 금도끼를 받은 건 산신령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사주가 정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정확히 알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렸죠. 그래서 결국 모든 도끼를 다 받게 된 겁니다. 김미숙 씨는 상담실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알겠어요. 제가 손해본 게 아니라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상담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김 여사님 차례예요. 정제 사주는 빠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죠. SNS에 올릴 만한 극적인 순간도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갑니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남아있죠. 그녀의 걸음이 처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5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렸으니까요. 자기가 잘못 산 게 아니라 제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금도끼를 욕심내지 않았던 사람만이 결국 금도끼를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설화가 아니라 지금 상담실에 앉아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해본 것 같다면, 여러분이 지금 늦은 것 같다면, 혹시 정제 사주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잘못 산 게 아니라 아직 받을 차례가 안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차례는 반드시 옵니다. 정제는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